자, 마지막. 예,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후 이게 지금 방아람 스님이 쓴 일생 폐궐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후 그들은 새 신계사 강원에서 만난 세 사람이죠. 하한거를 마친 뒤 도반 함해와 함해선사와 함께 짐을 끌어서 행각길에 올라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 성주 청암사 수도함에 도착해서 경허화상께서 설하시는 금강경설법 중에 무릇 모습을 갖춘 것은 다 이거 범소요상 개시호망이죠. 금강경에 만일 모든 형상이 허상임을 간파한다면 그대는 곧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범소요상은 개시호망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득 안광이 확 열렸답니다. 누가? 하남이.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덮어 다하니 만나는 것마다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음을 없었다라고 하남의 첫 번째 깨달음에서 1899년 가을로 방아남 스님이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수도함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경허선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들렸죠? 해인사를 가기 위해서 1899년 겨울에 들려서 1900년 봄에 해인사에서 그 하한 동안거 해제를 하게 되죠.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동화가 결제하나? 결제하게 되죠. 1월 15일 경허화상을 따라 합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문득 화상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경허스님이 물으셨나 보죠. 해인사 광안에서 동안거를 보내고 있는 중 하루는 개성 하나를 지었다. 그 내용이 그거 됐나? 아, 이렇게 했구나. 멋있네. 글쎄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도 이 전해 들은 글들이라 자, 개성 하나를 지으셨다.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이게 또 멋있는 말이죠. 이 각자는 이 다리 각자예요. 경허선사의 수산선자 가풍이 됐죠. 청산각이 경허선사의 가풍이죠. 다리 밑에 각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이거 맞아요. 지금 내가 이것까지 설명할 겨를이 없지만 각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이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쾌활한 다마가 여기 이른다면 절름발이도 걷고 눈먼 자도 볼 수 있으리. 대단하네. 쾌활한 다마가 여기에 이른다면, 어디에 이른다면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이러한 쾌활한 다마가 여기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절름발이도 걸을 수 있고 눈먼 자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누가 절름발이는 걸을 수 없다 했고 눈먼 자는 볼 수 없다가 있는가? 해놓고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이것도 보면은 어저께 남산기 뭐죠? 남산 온기 북산 하우 했죠? 이거랑 어때요? 남산은 말없이 북산을 마주하고 있네. 그래서 이런 거를 쓰셨답니다. 경허선사가.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낸 뒤 화상께서는 통도사, 범어사 등으로 떠나셨지만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우연히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 부분에서 경허의 하남의 극적인 만남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분명 1899년 가을 수도함에서 하룻밤을 묵고 경허를 따라서 합천에 인사로 가던 중요한 부분에 경허와의 선문답이 있었고 하남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내는 화상께서는
통도사, 범어사 등으로 떠나셨지만 그냥 계속 가시죠. 경화선사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해가 19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00년에서 동안건하고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해가 1900년이다 이런 얘기요. 논자는 또한 아래의 자료에서 보다 확실한 또 다른 증거는 일생패골에서 적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1903년에는 경화선사가 분명 하남과 함께 동안거가 아닌 하안거를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하안거 때에 했고 이거는 동안거 때 했고 그러니까 다르죠. 1900년에는 동안거를 같이 하고 1903년에는 하안거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결제를. 그래서 계면년 여름 사중 해인사로부터 화상을 조실로 모시고자 청했다. 그러니까 하안거를 조실로 모시려고 1903년에 했다는 얘기죠. 근데 경화선님이 1903년에 마음이 떠났어요. 삼수갑산으로 떠나려고. 그래가지고 화상께서는 범어사에 계시다가 또 해인사 선원으로 오셔가지고 대중선원 20명과 함께 하안거 결제를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안거 결제는 그 해인사에서 1903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안거를 같이 난 거, 동안거 결제는 1900년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게. 그래서 1900년에 이 방한함 스님하고 같이 결제를 났고 이거는 1903년이에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44년에 세월을 보냈다고 여기다. 그래서 경화선사가 하남에게 써준 그 전별송을 보면 44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한 거는 이건 1900년. 왜? 아까도 말했죠. 1849년에 태어나셔서 8살 때 1857년에 출가를 하시게 되니까 거기다 44를 더하면 얼마예요? 1900년이죠. 1901이 아니라 거기서 1을 하나 빼줘야 돼요. 양쪽을 다 하니까. 그래서 만 44년의 세월을 보내는 게 1900년이야. 우연히 해인사에서 원계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03년에 우연히 해인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1900년에 만났는데 무슨 1903년이라면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 44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90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인 일생패고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의 경화생년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참 다양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윤창하는 하남의 수행과 우도 과정을 나타낸 귀중한 자료인 하남의 자전적 구독인 일상패고를 처음으로 번역해서 이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일성패궐에 의하면 하남은 보조진을의 수신께를 읽다가 교학에서 선으로 전향을 했고 80만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오도 과정을 청암사 수도함에서가 1차 오도 1899년 가을에 만났고 그해 겨울에 해인사로 동행해가지고 함께 추운 겨울을 서로 보냈죠. 이게 동한 거예요. 1900년. 그리고 모두 사실이고 그 일들은 바로 1900년 이른봄 동안과 한처럼 깨닫다는 의미 보다 더 정확하게 증명되는 셈이다 이런 얘기로. 진짜로 많이 왜 나가는 말을 해? 그렇다. 경화선사는 9살 청계사 이후에 9살 청계사 이후에 44광년을 보내가지고 경화의 생년은 1900년 44광년에 청계사의 나이, 출가 나이 9세를 합산해보면 정확히 53이지만 거기서 1 빼면 만으로 52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이로써 경화 출생연도에서 사라졌던 경화선사 3위 시절 만으로 5년, 횟수로 6년이죠. 고스란히 되돌려 살아나게 되었고 1849년을 정확실하게 동조하는 이흥우 또한 그의 저서 공성의 피안길에서 경화와 하남의 청암사 수도함 인연을 이렇게 적고 있다. 그 후 경화와 하남은 해인사에서 한 겨울을 함께 지냈다. 1900년 봄 경화는 해인사를 떠나기에 앞서 하남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산문 한문을 서와 칠원절의 절규를 보여주었다. 이게 그게 전별사예요.
이처럼 이홍우 또한 경어와 하남은 해인사에서 한 겨울을 지냈는데 그 해가 1900년 봄이었다는 걸 밝히고 있고, 경어는 해인사를 떠나기에 앞서서 하남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그걸 산문시와 칠원절기를 쥐어 보여줬음에도 확실히 지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 생년에 관한 구도한 추정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죠. 논자는 경어의 생년이 애초에 만해 스님이 쓴 경어 약보와 수덕다문 중에서 펴낸 그 경어 법어에서 이미 1849년 설이라고 써 있어요, 생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못 하려고 김지겸 박사하고 민영규하고 난리를 떨어가지고 또 거기다 또 방한함 쓰니까지 가세를 해서 경어선사의 생년이 난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논문 앞에서 여러 차례 상세히 밝힌 바가 있는데, 이상으로 경어 생년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는 경어 생년에 대한 혼돈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요. 백년어리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가는 말, 이거 논문이라 그래요, 논문. 경허 그는 누구인가? 올해가 경허 열반 100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경허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그동안 우리는 경허의 출생지, 탄생지 어디죠? 네. 그것도 그냥 자동리라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생년월일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오랜 시간 표류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랬더니 경허선사 탄생지도 왔다 갔다리 우동리다 자동리다 먼도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 대고 또 생년월일도 또 46년 49년 57년생, 그럼 누구 말을 믿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거를 조사하려고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죠, 몇 년을.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탑 제막식 2012년이에요. 공식 발표된 경어선사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문헌조사로는 국역여지도서, 디지털 대동지지, 조선총독부 행정기록상에 대한 자료, 한국 지명 총람, 전북 천내 지명 등이 보는 자료에서 전주 교동마을의 마을 중에 자동리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죠. 또한 기관 조사를 통해서는 전주시청 문화관광과, 전주대학교 사학과, 고전번역원,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양국, 전주지역관공서, 전주대학교 박물관 다 문의한 결과 이러한 교동군체의 자동리는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자만동이라고 있었죠, 아까 자만동. 이거를 자동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천만에요. 절대 아니랬죠, 내가. 그래서 여기는 전주 향교는 현재의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만동이라는 곳은 거기 그 뭐지? 그 교동마을 한옥마을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는데 절대로 자만동은 거기다가 표지석을 해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성계,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탁조랬죠? 그 중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향교의 북동편으로 교동의 이침도 지역을 조사서 항의를 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 그냥 하도 막 이 경어선사 그 자동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득식을 벌여가지고 뭐 이것이 경어선사 고향 집인데 100억이랍니다. 이런 미친. 에휴. 그래서 교동 지역 중에 오목대 있죠. 그 오목대 동편에 위치한 상기슭에 자만동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다 가봤어요. 자만동에 주민들을 방문해서 자동리라는 지명이 탐문했으나 여기에 자동리가 존재했다는 것은 단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현재 교동 인근에 경로당을 탐문해서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에게 생생한 저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전주 향교 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 전주 향교 대표 김춘원 씨, 고 김병희 박사, 오초 한항 전 원광대 동양대학교 교수 등에 의해서 확인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동마을은 인근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천장암에 살고 있는 허정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과물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근데 없어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경어선사가 생갓 위치 추적 결과 전주 자동리는
그 교동향교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진과 동시에 자동리는 조선시대의 지명으로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주시에 교동한 잠안동이라는 마을이 예전에서 자동리로 확인됐을 공식 기록하고 있더라든지. 하지만 저는 여기에 승복하지 못했어요. 잠정 이렇다더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봉준 장군이 나오면서 제가 역사기념관에서 발표를 하다가 그 자동리가 우동리로 보였어요. 글씨가 내 눈에. 그러면서 이제 김태흡 스님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갖고 다시 찾으니까 진짜로 그 우동리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박사 논문은 이 논문 할 때 소논문은 생년은 1849년생 월일은 뭐 똑같더라고요. 8월 24일.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했지만 2016년에 이거 할 때까지는 여기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잠안동이라는 건가 보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지요. 이거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우동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좀 더 확실한 일단은 이제 그 얘기요. 왜냐면 다들 이게 없으니까 좀 더 확실한 경허선사의 생가인 자동리가 새롭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교동향교 부근에 전주시 잠안동이 그 생가일 것이다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어리석어서 2016년에 쓴 거예요. 앞으로 경허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돼서 자동리의 확실한 지명과 그 위치에 대한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경허선사의 생가가 봉헌됨으로써 경허선사를 흠모하는 후학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동리를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면 못 밝혀냈죠. 항복이에요. 항복. 여기서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한데 경허 출생지의 언급은 당분간은 여기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잠안동으로 잠정 했어요. 그런데 경허 생년 또한 어떠한 정확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확정지키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물년과는 달리 생년이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 후대에서 그것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에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따라요. 왜냐면 3년 차이, 8년 차이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허선사가 1912년에 64세에 죽었는데 열반하셨는데 누구? 그 민영규나 김지견 그 박사를 따르면 64세가 아니고 67세 3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걷다 대고 64세에서 방한암 쓰니까 8년을 또 빼. 8년을 빼면 또 얼마예요? 거기다가 56세.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경허선사 한 분을 놔두고 생년월일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이 엄청나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은 막 인터넷에 막 그냥 개나 소나 다 자기가 경허선사 좀 안다 그러면 막 올려놓은 걸 보면 기절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연실색해갖고 이거는 꼭 경허선사는 1849년생이다 라는 거를 못 받기 위해서 이거 1년 동안 연구해서 1년 동안 해서 그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에 내가 이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이것은 출가 이전 전생에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는 불가의 전통과 문자 기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던 선사들의 가풍 탓이겠지만 가풍이 아무리 가풍이라 하더라도 밝힐 건 밝혀야죠. 안 그래요? 밝힐 건 밝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특히 경허선사 개인에 관한 기록은 출가 이전은 물론 출가 이후에도 동학사 강백 이전까지의 기록 또한 경허 행장은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히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최근 경허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년에 관한 논의는 물론 경허에 관한 각 분야의 연구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건 2012년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잘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때 저는 2012년에 경허 100주년 열반 100주년 기념 때에 경허선사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을 때 제가 박사 1학기를 들어갑니다. 그것도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운이죠. 내가 경허선사를 연구하는 계기를 이들이 불을 지펴놨어요. 그냥 쏘시개로.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주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분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의협심을 가지고 경허선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이제는 각 제시된 설들을
비교 분석해서 정합성을 지닌 주장들을 통설로서 정확정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죠. 경어의 몰년이 1912년인 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근데 생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분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한설이 정설로 차려주면, 다만 이거는 1849년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천장함에서 발표해가지고 그때 그 스님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엄청나게 박수 받았죠. 천장이 들썩거렸답니다. 그리고 설정 스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설정 스님 열반하기 전에 비석을 세워가지고 경어선사 생년은 1849년생이라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스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이미 주지하였던 바와 같이 우선 경어선사의 생년에 대해서 대표적인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하남행장에서는 57년생, 말이 안 되지. 만에는 49년생, 또 거기에 밑에 46년생 부가 김지견 박사, 또 민혁이. 그래서 이들의 생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어. 근데 종래의 배차료들을 봐서 보면 이노들은 논거를 갖고 있지만 절대로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 증거를 대서 말했죠. 하지만 이번 논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논자는 이 부분을 밝혀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 결론문에서 경어의 생년에 대해 확실함을 가르쳐주셨던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요. 왜냐? 그들이 써놓은 그것이 도리어 오류를 범해가지고 자승자박이죠. 그들로 인해서 더 알게 됐어요. 민영규도 그렇고 잘못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한합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유의지로 삼수갑산을 택했던 경어선사는 스스로 세간에 물들세라 겁내지도 않고 물들지 않는 것으로 또한 능사를 여기지도 않았던 대자유인으로서 그가 바로 경어더라, 이런 말이야. 이거는 뭔 소리야? 세간에 물들세라 겁내지도 않고 물들지 않은 것, 이거 뭐예요? 이거 중도죠. 중도 불이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중도불이를 행했어요. 물론 삼수갑산을 가게 된 거는 자유의지긴 하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죠. 아이고, 힘들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어의 행장을 기록한 관련 자료 및 허버짓과 경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죠. 엄청나게 많아요. 경어선사에 대한 논문을 쓴 게 몇백 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모아놨죠. 그래서 경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 건 2012년, 2013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뚝 끊어졌어요. 내가 그냥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뭐 그런 건지 어쨌든 경어에 대한 연구를 이미 다 해놓은 걸 못 하려고 연구해. 트집 잡으려고. 하지만 일부 물지각한 후학들은 경허 연구라는 허울 좋은 비명 아래에 어디서 괜히 뭐 세미나나 하나 해가지고 발표자라 해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세간의 흥미거리 위주의 경어를 왜곡하고 비판하고 흠집내는 이런 작태는 가치없는 무모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쓰잘데기 없이 발표를 합시고 가가 아니에요. 전부 엉터리 가서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수덕사야 그 문중에서 나를 일부러 토론자라고 갖다 놨어요. 지난번에 말했죠. 나는 발표자를 해도 이게 시원찮은데 무슨 토론자입니까? 거절했어요. 경어의 진면목을 좀 더 조사하고 진실을 가려내서 경어 본래의 참 가치를 하루빨리 판석 위에 올려놓고 오로지 그의 가르침을 쫓아 수행에만 매진하는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 이런 말이죠. 경어선사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해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쓸데없이 함부로 경어선사에 대해서 펜때 굴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경어 이거 생년월일과 출생년도 이거 그 출생지에 관한 그 논문 쓰면서 참고문으로 한 거예요. 일지 아시죠? 승님의 승려예요. 경어 술에 취해 꽃밭에 두은 선승. 현담 아까 말했죠. 경어선사 일대기. 한중광 경어 기류의 큰 스님. 최인호 길 없는 길. 윤청광 착한 일 많이 하세 그대가 부처일세.
경허성우. 이건 누구야? 진흙서에 울음 쓴 사람. 진성원담, 원담 스님이. 그 다음에 정휴. 정휴도 스님이죠.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책들도 그냥 안 본 게 없어요, 제가. 이 책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임기중에 원전연교 불교 가사, 조계종 불학연곳에서 경호만공의 선풍과 법맥, 태진 스님의 경호와 만공의 선사상, 이거 박사 논문이에요. 이흉의 공성의 피안길, 한용운의 경어집, 아시죠? 우리 경어집. 그리고 누구? 한불전에서 한국불교전서에서 권 11권에 이 경어집이 있어요. 고영석 교수의 경어의 미도선, 아시죠? 그 다음에 경어의 살림살이와 마음가짐. 고영석 교수가 경어선사에 대해서 많이 써요. 또 경어만공의 선풍과 법맥은 조계종에서 교육원에서 불학연구소에서 출판한 거. 또 박신자라고 있어요. 석사 논문에 경어의 선사상 연구라고 동국대 석사에 있어요. 이덕진의 경어의 법화와 행리, 그 빛과 어둠의 이중지라고, 이것도 내가 불교 평년에 뭐예요? 논문이에요, 논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기중의 원전 불교가사, 조계종 불학연곳에서 만든 아까 했죠, 금방. 그리고 박신자도 있고 이덕진도 있고, 하훈의 경어의 무해행의 연구라 해가지고 동국대 석사 논문에 있어요. 박신자, 하훈. 그다음에 황정수 박사, 아까 했죠, 그 스님, 태진 스님이죠. 경어만공의 선사상 연구. 그 다음에 김영수, 이분도 석사 논문이에요. 경어성우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 여기 김지겸 박사 있죠. 경어선사 재고는 무슨 놈의 재고. 이 재고가 문제라니까. 그래가지고 덕순선학 창간후에 이걸 올렸어요. 난리가 났죠. 김경지 알죠? 김경지 경어의 계율관 연구. 그 다음에 또 이 민영규 나오죠. 민영규의 경어당의 북기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아까 그 이상한 소리 써놨죠. 잘못된 소리. 윤창화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2012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경어선사 탄신 열반 100주년 기념으로. 그리고 하남스님의 일생 폐골. 이상실에 경어선사 석사 논문이 있었어요. 경어의 입전 수수행. 그 다음에 석사 논문은 몇 개 있더라고요. 3개인가 4개. 최명원의 근존 선중의 부흥과 경어의 수성걸사의 최병원 교수 있죠. 또 이 김광식 교수 있어요. 한왕과 만공의 동의 해가지고 쓰고,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평전 경어대사 이거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